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네, 선생님. 오늘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금전이 집안에 도는 곳을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습한 곳일수록 네. 습한 습한 곳일수록 곳이요? 예, 네. 돈이 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습한 곳이 돈이 군다. 예, 아. 예, 왜냐면 이 물이 흐르는 곳, 네. 물과 공기가 흐르는 곳, 네. 돈이 거예요. 우리가 이사할 때도 우리가 떡을 갖다 놓고 막걸리 갖다 놓고 할 때는 네. 주방, 화장실, 베란다 막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네. 뭐 우리가 보면은 주방, 그다음에 화장실, 물이잖아요. 네. 솔직히 우리가 이게 베란다도 물하고 가깝죠. 네. 수시로 물 틀어서 세탁도 돌리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좀 습한 곳이라고 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돈이 이렇게 습한 곳에 많이 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구 있잖아요. 입구. 네. 집안 들어가는 입구. 입구인데 현관하고 가까운 네. 그런 현관에 보면은요 뽀송뽀송할 것 같아 있잖아요. 신발이랑 있는데 네. 그거는 절대 뽀송뽀송하지 않아요. 다 뜯어보고 그러면은. 네, 그게 물 흐름을 따지면은 거기도 물줄기가 상당히 강한 곳이에요. 네. 우리가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집이 낡아지면 대부분 물 흐름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집 들어가는 집 입구 있죠. 네. 입구를 타고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새면 네. 솔직히. 그래서 습한 곳으로 봐도 돼요. 거기는. 네. 그리고 습한 곳에 돈이 많이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은 돈이라는 거를 누가 훔쳐가니까 금고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금고. 네.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금고는 안방에다 감춰요. 안 보이는 데다 감추고 그래요. 그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제일 가까운 방, 조그만 방 있죠? 네. 이렇게 복도에서 봤을 때 방. 네, 조그만 방. 그러니까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방. 그죠? 네. 그 옆으로 들어가는 방. 네. 거기를 보면은 그래도 그 입구가 물 줄기이기 때문에, 이게는 물 줄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방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금고를 누르면. 그래서 적은 방에 이렇게 금고를 딱 이렇게 채워놓으면 네. 거기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득이 많이 되는 자리다라고 보면 돼요. 금고가 들어오면서 원래 금고 자체가 기가 엄청 세거든요. 네. 이 엄청 센 기가 이렇게 지구를 향해서 정상 입구로 들어와. 근데 입구로 들어왔을 때 거기는 물줄기가 되게 강하고 또 공기가 또 가장 많이 이렇게 통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습하고 이렇게 물줄기 있고 공기를 따지면 들어오는 현관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밖에서 들어오는 곳, 그 문이 우리가 방이 두 개가 있으면 네. 하나 방은 이제 아파트도 이렇게 지나가는 복도에 창문이 하나 나 있잖아요. 네. 그 방. 그게 이제 첫 방이에요. 네. 그리고 방 하나는 이렇게 복도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쪽 다른 방향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가장 공기가 좋고 물줄기가 세고 기가 가장 이게 기가 센 것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네. 그럼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금고를 열철히 쳐다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금고를 열철히 쳐다보면은 그게 아닌 말로 도둑질을 하겠다, 훔쳐가겠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금고는 훔쳐가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도장을 찍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오히려 감추는 것보다는 누르르 탁 금고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래야지 내가 아무래도 태양 같은 금고가 되는 거예요. 태양 같은 영을 봤을 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앉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길을 물로 가지고 오잖아요, 밖에서. 그러다 네. 보니 이제 금고에 이제 하염없이 기가 좋아서 돈이 쌓이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주방.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저기죠. 주방에 보면은 물과 또 공기 이렇게 습하잖아요.
그쪽에다가 또 이제 뭔가 우리가 이렇게 주방에 옛날부터 주방에 막 어르신들은 뭘 감춰요. 돈도 감추고 그거 막 이것저것 막 그릇 밑에 감추고 막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 꽁꽁 감추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게 꽁꽁 감추려는 의도. 그죠? 근데 꽁꽁 감춘다고 해서 그 돈이 감춰지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그 죄를 지내는 느낌, 사과과일 막 이런 재물을 놓지는 않지만 돈을 감추고 중요한 거, 서류를 감추고 막 그릇 밑에다 감추고 쌀 밑에 속에다 감추고 막 그러잖아요, 주방에. 네. 그게 바로 어찌 보면은 죄를 내가 지내는 거예요. 그릇 밑에다 밥그릇이잖아요. 주방 이렇게 네. 이렇게 감춰요. 왜냐면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 그럼 돈이 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곳간에다가 뭐를 감춰요? 곳간에다가? 그럼 감추면은 도둑들이 주인이 없으면 곳간을 먼저 텁니다. 왜냐면 근거는 털 수 없잖아. 곳간에 돈을 이렇게 쌀 속에다 많이 감추고 막 해요. 네. 이것저것.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잠깐 장에 갔다 왔는데 돈을 다 잊어버렸다 하는 부모님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곳간은 항상 정말 타겟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뭘 감추면 부자가 안 돼요. 네. 될 수가 없고요. 특히 화장실에 또 내가 거기서 돈이 많이 이렇게 붙는 곳이라고 본 뭐냐면 이 화장실의 기가 엄청 세요. 엄청 세기 때문에 그곳에 만약에 어떤 목단 그림 같은 그거는 못 붙여도 네. 우리가 꽃 있잖아요. 꽃 조합꽃이라도 네. 목단꽃 같은 것도 이렇게 좀 갖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향을 봤을 때 네. 금전이 조금 붙는 그런 향이 있잖아. 오일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놔놓고 어쨌든 화장실 자체에 그 화장실 신이 있어요. 신. 우리가 화장실 잘못 만지면 동토가 나서 사람들 죽을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화장실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막말해서 보통 사람들이 볼일을 보잖아요. 네. 볼일을 봐. 우리 몸에서 육체적인 나쁜 걸 다 꺼내서 볼일을 보면서 물을 내려서 씻어서 다 나가는 곳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주 그냥 기가 센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 데나 볼일 보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사람은 네. 내일 돌아가시게 생겼다 싶어도요. 요강에다 볼일 안 보고 나를 갖다가 붙잡고 화장실을 가자. 중요해요. 그만큼 볼일 보는 게 아주 잘못하면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안 그러면은 막 그랬잖아요. 망령 나면 그런 데서도 망령 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나쁜 말로 우리 인간의 수척구멍이 그것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기가 센 곳이에요. 그래서 화장실에다가 이제 우리가 뭔가 나만의 뭐를 이렇게 돈나무를 화분을 물 담아서 이렇게 막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잘 자라거든요. 이게 화분을 막 놓는 게 아니라 물로다가 수반처럼 키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면은 막 이렇게 파릇파릇한 것이 생각보다 막 자라요. 그러죠? 왜냐면 습하니까. 그래서 네. 저절로 막 커져요. 베란다도 마찬가지고 베란다도 공기가 확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하수구에서 물이 쫙쫙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도 보면은 위, 장 이쪽이 고장나면 모든 게 아파요. 이게 기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면 그냥 아파요. 근데 이하고 대장이 좋아지면 다른 데 아팠던 것도 싹 나서요. 그만큼 씻어 내려가는 그 지역이 진짜 중요하고 그 지역에서 보면은 금전이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쉽게 생각하고 그냥 누더지처럼 대충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너무 그냥 집을 갖다가 마른 자리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하초 하나도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집안에 꼭 하초 한 그루라도 놓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말 그대로 수반으로 이제 이렇게 하초가 막 자라게 하는 것도 돈을 돌아요. 수분과 공기 있는 데서요. 그래서 물과 공기가 흐르는 곳이 가장 좋다. 금전이 도는 거는. 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네.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화분을 막 심잖아요, 많이. 네. 그죠? 근데
수반에다 하초를 키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것처럼 쉬운 것도 없는데 물 갈아줘야 되고 생수하고 하니 남들이 다 그렇게 안 키우니까 나는 그냥 화분만 키우고 말래 이러거든요. 네. 근데 집안에도 이렇게 말했지만 습하고 공기가 좋은 쪽에 가서 돈이 돈다라고 하니까 수반 정도 하나 해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미 좋다예요, 좋다. 아.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물고기 같은 거는, 어독이라는 게 있어요. 네. 화분이 크면, 물고기 어독. 네. 그래서, 현관에서 키우든, 어실 키우든, 방 키우든, 굉장히 길게 가면 수분이 올라와서 어독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수반 같은 거는 오히려 가습 효과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영 기운으로 봤을 때 음. 습한 곳에서 이렇게 돈이 이렇게 붙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네, 한 번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네.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아. 감독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오식하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이제 봄인데 네. 뭔가 이렇게 좀 보탬이 되는 말씀 뭐 해주실 거 없으실까요? 일단은 봄이면은 우리가 뭐 보통 분들 보면은 옷부터 갈아서 이렇게 다 정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옷을 뭐 한두 번 입었으니까 뭐 이거는 드라이 안 하고 그냥 장롱 속에도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거 봄이 아니래도 겨울이 아니래도 한 번이라도 입으면 장롱 속에 넣질 않아요. 저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인체에서 네.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불도 엄청 자주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나의 그게 나의 몸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청결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다 그런 거죠. 신발장. 신발장, 안 신는 신발장, 오래된 신발, 그거 다 막 쌓여 있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안 신을 거면, 아니, 제 동생 보니까 엉망인 것도 있죠. 다 인터넷에 팔더라고요. 네. 다 돈이 되더라고요. 저희야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다 청결하게 나쁜 걸 다 내버리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신발은 드라이 같은 걸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네. 근데 발에서 얼마나 나쁜 그런 냄새나 발냄새 뭐 그런 그 냄새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번 신고 드라이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신발을 딱 신고 오면은 바로 신발장에 넣지 마세요. 왜냐면 신발을 바로 벗자마자 그 냄새가 그 신발장 안에서 퍼지면 네. 얼마나 쾌쾌한 냄새로 고약한 냄새로 변경하면서 악취가 나겠어요. 네. 그 몸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신발은 이게 신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반드시 하루 정도는 공기가 열통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밖에 나눴다가 네. 그 신발장에 넣을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겉에랑 옆에랑 지저분한 것들을 좀 싹싹 조금 닦아가지고 넣는 습관. 그래서 이게 보이지 않는 밀폐 공간이잖아요, 신발은.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고 막 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그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하라고 제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대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요. 네. 신발 바로 신고 신발장에 딱 닫아버리잖아요, 문요. 근데 그러지 말라. 응? 분명히 가져오면은 신발을 조금 털어서 잘 넣고 다음날이라도 해서 좀 깨끗이 닦아서 넣고 이렇게 저장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고 네. 오래되고 이렇게 조금 좀 그럼 좀 망가진 신발도 아까워서 그냥 나눴잖아요. 네. 그런 거는 다 이게 분리해서 수거하면 다 쳐 넣어버리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해라. 네. 안 그러면은 항상 그 신발장 그 안에든 우리가 그 생각이 없잖아요. 신발장 안에 이렇게 있는 데 보면은 그 커피 내린 거 있잖아요. 네. 커피 내린 거 같은 거 얻어다가 군데군데 이렇게 하면은 탈취 그 역할도 해요.
그 커피 내리는데 많잖아요, 버리는데. 네. 그거를 얻어다가 거기에 딱딱 거기다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커피숍이. 그런 거를 한 개, 두 개 이렇게 사다가 딱 넣어놓고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씻지 않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그 버리잖아요. 커피 그거 가져가면 좋아해요. 갖다가 딱딱 넣어놓으면 그래도 아무래도 냄새를 이렇게 좀 빨아먹고 좋죠. 그래서 그 작은 것부터라도 이렇게 신경을 써야지. 안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 양말에서 꼬랑내 나네 뭐네 하는 게 왜 그러가냐. 신발에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발도 자주 드라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신발 아예 드라이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그거 나한테 좋지 않아요. 절대.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니까 우리가 우리 건강에도 좋고 집에 나쁜 기운을 다 없애려면 우리가 이렇게 큰 하초 같은 것도 또 키우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네. 돈도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하초를 엄청 좋아해요. 애 올 때마다 하초를 키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애 올 새가 없으니까 하초를 못 키워, 사실은.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다육이를 이렇게 여기다 착, 이렇게, 돈도 하나씩, 조그마한 거 하나씩 얼마 안 가거든요. 네. 다육이 한 10개만 갖다가 일단 놔봐. 여기 베란다에다가. 그러면은, 일단은 걔네들이 이렇게 풍어대는 그 향이 네. 장난 아니거든요. 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다육이 같은 거를 좀 봄에 너무 많이 말고, 너무 네. 적은 것도 말고, 한 10개 정도만 이렇게 심으면 돈도 별로 안 가요. 네. 공기청정도 잘 되고, 일단, 그렇잖아요. 보기에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다육이는 물을 절대 잘 안 주면 됩니다. 네. 키우고 말 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안방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네. 봄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딱 해야 되잖아요. 네. 이불이 있잖아요, 이불. 그렇죠. 침대 이불이고 뭐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은요, 대충 막 쑤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미 아줌마니까 막 칼같이 막 이렇게 이쁘게 해놨거든요. 네. 저도 해라면 대충 뺐다 대충 넣지 못해요. 솔직히 근데 도미 아줌마들은 전문가라 잘해요. 네. 그죠? 근데 여기가 보면은요,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사는 거는 돈 아끼지 말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불은 조금 비싼 거 좋은 거 사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거기서 꿈을 꾸는 자리예요. 아, 그러네요. 침대가요. 면도 이렇게 좀 좋은 걸로 사고 해서 이렇게 싼 거는 좀 쓰다 보면은 너무 후질거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 다른데 아끼고 침실 이불을 좀 고급으로 좀 사가지고 남편하고도 좋게 잘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자면서 하루에 뭐 24시간에 8시간 이상을 거기서 자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얼마나 우리 건강과 친밀하게 연결됐나. 그리고 우리가 부부가 또 합이 좋아야, 그쵸? 네. 합이 좋아야지 이렇게 침실에 사람들이, 남자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침실이 항상 깔끔한 티가 막 잘잘잘잘 난단 말이야. 네. 그쵸? 그러면은 남편이 침대 놓지 말래도 사르르 잠이 와서 누워요. 그죠? 네. 그리고 딱 누웠을 때 이불 촉감이 아주 좋아.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이 여자가 있잖아. 살림하는데 그래도 이불이 또 좀 좋은 거 사고 그랬네. 아니면은 짝으로 이불만 사주면 돈 벌다 좀 다 구하고 이불짝으로 이런 걸 사오나 땀도 안 빼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말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부자리만큼은 항상 깔끔하게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베개는 우리가 알다시피 베개 속은요 진짜 아무리 안 말려도 2, 3일에 한 번씩 베란다에다 다 소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요. 왜냐면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게요. 우리가 이틀만 머리 안 감아봐요. 막 기름기가 흐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연히 베갯니는 이틀에 한 번씩 갈아야 돼, 채야.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네. 그리고 베갯니는 햇빛에 일광욕 항상 이렇게 해서 소독을 좀 하는 습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습관이 되면은 침실에 들어가면은 당연히 상쾌한 그런 냄새가 나요. 네. 그쵸?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아파트를 어떻게 한번 살려고 어느 집을 가봤거든요. 네. 근데 침실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니, 저 침실에서 어떻게 부부가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 아니, 근데 돈 벌면 다 뭐하나? 그쵸?
여자의 기본은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남편이 잘하니 못하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네. 기본을 지키란 얘기예요. 그쵸?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집에서 살림을 하잖아요. 늦게 오든, 뭐, 직장 갔다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네. 뭐, 아니면 집에서 가정주부든. 네. 근데 우리가 그냥 대충 아침만 참이슬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또 싸구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왕이면 내가 열심히 밥을 해주는데, 저는 이제 강목으로다가 자수 낮은 네. 자수 이쁘게 낮은 거 이런 걸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하거든요. 근데 저 일 못해요. 근데 그거 입고 있으면 엄청 일 잘한 것 같이 느껴져요. 남편이 이게 기특하대요. 그걸 앞치마를 메고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온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밥을 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은 물 한 잔 떠다 주는 것도 제가 일부러 아침마를 딱 입고, 저는 약간 쇼를 한번 해본 거죠. 네. 아침마 착 입고 두르고 여기 있습니다 사방님 그랬더니 남편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네. 와, 아침마 그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이쁘다. 네. 그러면서요 자기도 그걸 입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 권태기 나면 서로가 꼴보기 싫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 오면은 돈 아까우니까 뭐 찌찌 늘으랑 추리닝이가 있고 잠옷이나 입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왕이면 집에 와도 좀 단정히 옷 입고, 이왕이면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지만 아침마다 예쁘게 입고, 네.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은 또 이뻐 보이지, 솔직히. 근데 쭉쭉 늘어나 옷 입다가 잔소리 하면은 남자가 맛이 딱 가버려. 밖에서 입히는 데가 줄 섰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좀 노력해갖고, 이렇게 우리 집을 한아름 밝게, 기분 좋게. 네. 그러면 남편이 나가서 딴년하고, 밥 사먹고 뭐 어찌고저찌고 하려갈 돈, 마누라가 이쁘면 내가 미쳤지. 저렇게 이쁜 마누라 놔놓고. 그래서 몰래 비자금을 부인한테 주겠죠. 지가 인간이라면. 아니에요? 그리고 엄청 마누라가 이쁘면 어디로 데려가? 침실로 데려가. 그러면 침실로 남자들 들어가다 나오면 마음이 바뀌어. 네. 돈 주기 싫어도 준다니까. 네. 보통 사람들이 우리는 남남이야, 땀박 써 이러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너도 칼 때까지 하다가 네. 나중에 후회 없이 죽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선생님. 이거는 이보 선생님의 지혜입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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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랑짤랑. 여기는 부산. 아유, 내가 어느 때인데 헷갈리냐고. 이제 그만둬 해도 됐구만. 나이를 먹으니까 기능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감독님, 네, 선생님. 2022년도에 네. 우리가 가정에 들이지 말았으면 하는 게, 네. 저는 영적으로 3가지를 받았습니다. 그 뜻이 뭔지는 이제는 풀어봐야 될 건데, 네. 첫 번째로는 꽃. 우리가 이렇게 집에 조합꽃도 있고 생화꽃도 있고 꽃을 어머, 뭐 꽃집에서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뭐, 예, 저희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나 어떻게 나왔어? 어떻게? 조합꽃도 있고 생화도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꽃을 들이지 마라. 두 번째는 빈 단지를 넣지 마라. 집에요. 집에요. 네. 세 번째는 흰 고무신을 들이지 마라. 나옵니다. 네. 꽃을 들이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 꽃은 상여를 의미한대요. 상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꽃은 아, 상여를.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앞풀이 따라서 네. 이렇게 별로 좋지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새로이 어떤 병들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을 치고 뺏고 해서 그 여파가 조금 세질 것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꽃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꽃에는 의미가 많아요. 네. 사망했을 때 이렇게 상여나 무슨 조화꽃 이렇게 뭐지 그거 국화꽃 이것도 꽂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왜 사람이 실성하면 꽃을 여기다 꼭 꽂고 다닐까요? 실성하면 실성하면 꽃을 꽂고 다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 실성하면 이렇게 조상들이 많이 악내래 정상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꽃 이렇게 꽂고 다니는 거 봤냐고. 실성한 사람이 꽃 꽂고 다니잖아요. 네. 그것이 조상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조상들이요. 네. 네. 데려가려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TV에서도 보면은 꽃 꽂고 다니고 막 이러면 저 미친년이다 막 그러잖아요. 동네에서도. 그러다가 나중에 물에 빠져 죽잖아요. 네. 동네에서도 우리 어릴 적에도 그랬거든요.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다니다가 근데 그 의미를 두면은 두 가지 의미를 줘요. 굉장히 기쁘게 할 때 꽃을 주고 굉장히 슬프게 할 때도 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꽃에는 어쨌든 아까 상해를 의미한다고 했고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구천에 떠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꽃을 좋아하게 돼요. 네. 우리는 이렇게 법당에도 꽃을 올리는 게 굉장히 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죽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조상, 남의 조상이 되는데 죽게 되면 구천에 다 떠돌고 막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꽃을 너무 가깝게 하게 되면은 그게 또 여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사람들이 주당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당. 그러면 사람들이 주당은 애 맞는 거예요. 귀신 맞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주당은 변명도 없고 병을 가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당을 계속 풀어주지 않으면 일찍 사망하거나 미치거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집안에 꽃을 들이지 말라겠지. 아이고 꽃장사도 큰일 나. 꽃 선물 사무실에 하고 막 이런 거는 해. 축하해주고 막 이렇게 보낼 거는 해라고. 괜히 그냥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나는 나온 대로 말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꽃 선물을 하지 말라고 나와요. 집으로 들이지 말라고. 네. 내년은.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조합꽃이 들어와도 그렇고 생화가 들어와도 그렇고 어떠한 기운을 좋게 주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꽃은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 그렇지? 단지 왜 빈 단지를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 했냐? 채워도 모자라는데 네. 그 단지가 뭐라고 네가 뻐젓이 안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 빈 단지를 갖고 오면은 또 기분 나쁜 얘기가 나오네. 급살 같은 거 있지, 급살. 네. 나쁜 얘기인데 우리가 사람이 갑자기 급살을 받잖아요. 급살 같은 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 내가 영어로 봐도 좀 안 좋은데. 네. 그래서 빈 단지 같은 거 우리가 저도 어떨 때는 빈 단지 삽니다. 거기다 뭐 담으려고. 근데 내년에 될 수 있으면은 빈 단지를 집으로 들이지 마라. 그 안에는 뭔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어떤 기운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치워. 갖고 오지 마. 네. 우리가 급하게 나쁜 급살이 있으려면요 허다못해 진짜 수저 하나 따라 두었는데 그걸로다가 집구석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남의 거잖아요. 네. 남이 계속 수저는 이 사람 저 사람 입에다 넣었다 뺐다 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 그 많은 기운이 다 거기 들어있잖아요. 네. 홍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집이 수수파태가 되고 막 갑자기 사람 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굉장한 어떤 조화 속이 있어요. 좋았어. 네. 네, 그래서 가져오지 마라.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영적으로 받았는데 흰 고무신 사실 안 신잖아요. 네. 가끔씩 보면은 신는 사람도 많아요. 편하다고. 그걸로 들에 가서 일도 하고 네. 주말 농장 가서 일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할아버지 이렇게 보시면 하기도 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좀 많고 또
내가 공방을 좋아하면 신고무신 사다가 이렇게 또 공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저도 또한 흰 고무신을 삽니다. 네. 사실은 근데 집으로 이제 안 가져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인연법을 끊어줄 때 흰 고무신을 쓰거든요. 네. 인연법을 쓸 때 흰 고무신을. 근데 이 흰 고무신을 지금 갖고 오지 말아라고만 했지 답은 주지 않으셨는데, 흰 고무신을 가져와서 이렇게 공방을 한다든지 신으려고 가져오거나 하면은 이 신발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도취가 된다. 뭐냐면 천천히 가려도 괜히 발에 뭐 발통이 닳는 것처럼 네. 막 걸어가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횡단보도 이런 거를 내가 헤맬 수 있는 기운을 갖고 다닌대. 어머, 이게 무슨 말이야? 응? 흰 고무신이 집에 들어오면 내가 어디를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신발을 신고 가지 않아도 이 흰 고무신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내 가족들 누가 밖에 나가 자가용 없을 수 있잖아요. 네. 버스 타고 갈 수도 있잖아. 막 이렇게 걸어가다 횡단보도에서 그런 일을 좀 당할 수도 있대. 그리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올리다가 그냥 굽이 있는 신발 신고 있다가 네. 친구들 올리다가 그냥 거기서 빽딱 해서 다리가 그냥 부러져 수술할 수도 있고, 어. 다리에 대한 부정이 들어가네 보니까. 네. 다리에 대한 부정. 우리가요 집안에도 그렇고 내 옆에도 그렇고 귀신이 우글우글 합니다. 사실은 못 봐서 그렇지. 네. 장례식장 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진짜 장례식장은 이런 주변보다 10,000배는 귀신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고 3일장 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붙습니다. 거기에 뜯어먹고 갉아먹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는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많은 귀신들이 왔는데 뭐 좋게만 갔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상문살을 내가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사실은 안 가는 거고 듣고 피하는 거고, 특히 사업한 사람도 피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막 귀신들이 있어요. 우리 제자들이나 볼 수 있는 그런 귀신들이 다 전부 다. 그렇죠. 네. 근데 귀신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면 사람이 무서워서 못 다녀요, 나부터가. 그쵸? 근데 어떤 그 기운들을 이렇게 이 사람한테 주는 기운들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니냐에 따라서 모든 거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3가지 거를 갖다가 내년은 집으로 들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모조리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다. 우리가 몰라, 나 먹은 것도 없어, 뭐 별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나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잖아요. 그러면. 네. 장례식에 갔다 왔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례식 안 갔다 왔대. 그래서 그러면 어디 병원 문병 갔다 왔지? 그랬더니 가가지고 친구가 입원했으니까 한 30시간 놀다 왔는데, 병원 같은데 장례식장이 산소 이런 다 완전 많이 묻어 나와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가겠지만 네. 한 번도 장례식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자니까 맑은 영을 많은 사람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네. 저는 안 가요. 엊그제도 자랑이 아니라 고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고모가 하나밖에 안 계시는데 네. 저는 안 갔습니다. 부주만 하고 그냥 뻥으로 코로나 격리 입원이야 이렇게 하고 안 가서 서운할까봐. 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제 몸주에는 바쁘신 신령님들이 다 계셔요. 네. 굉장하신 분들 계셔. 근데 내가 내 고모한테 가면 문상 가서 절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 신령님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중생일 뿐이기 때문에 내 몸주에 우리 신령님이 계시는데 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받기도 쉽고 특히 설명할 필요도 없고 안 갑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산소를 가면은 아버지 산소에서도 큰절을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명주에 크신 신령님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한테 절을 해. 내 몸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3번 목례를 해서 기도를 하고 오지. 네. 아버지 이해하시라. 대신 술이나 이렇게 음식은 따라서 올립니다. 제가
절은 안 합니다, 저는. 아, 절대로. 근데 사람마다 종교의 개념이 다 틀리겠지.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저 부모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제가 제자가 길로 가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몸이 많이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니까 쇠약해졌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거기다는 제가 절을 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막 가셨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20년 됐어. 그러니까 가서 큰절은 안 하고 음식만 올리고 내 몸주에 하신 신령님들이 계시니까 이해하시라 그러고 묵례만 딱 하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지장대감으로 다 계시잖아요. 여기에. 네. 그 대신 거기는 그냥 허상인 거예요. 허상. 허상이죠. 산소가 20년 됐으면. 네. 저희 아버지는 여기에 계시잖아. 지장대감으로. 여기서 맨날 아버지하고 큰절 올리고 뭐 잘해주고 하는데 네. 거기 산소 가서 허상인데 굳이 절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럼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한테는 막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미안하게 생각해요. 주변에 누가 돌아가시면 돈만 딱 보내고. 근데 제가 너무 아끼는 애가 죽어서 제가 갈라 그랬거든요. 네. 그냥 모든 걸 그냥 무시하고 가자. 너무 아끼는 애가 28살에 갔어. 스스로 갔어. 네. 가고 싶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막 전화 와가지고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때는 나는 애기여서 애기 제자라 이게 나한테 치고 들어오면 못 막으면 영이고 뭐고 다 이제 흐려진다 이거야. 아, 근데 이제 오래된 선생님들은 그걸 쳐낼 수 있으니까 네. 나들 오지 말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아, 근데 이해하셔야죠. 어떡할 거예요. 네. 부모가 이해하겠죠. 부모가 나를 잘 아니까. 네. 그- 또 영상 보신 분들은 또 이해 또 해주시겠죠. 또. 그러겠죠. 네. 그리고 그날 그때 뭐 거의 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거의 이렇게 성당에 또 가긴 했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